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7월, 8월 문제풀이반을 할 텐데, 먼저 7월, 8월 강의계획서 제가 올린 거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라카토사우 구성주의 할게요. 그래서 항상 일주 전에 문제가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습을 꼭 하시는데, 공부 방법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혼자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론들을 공부하셨다면 7월, 8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전 문제, 그러니까 가장 기출에 가까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고 때보다 7월, 8월에 성적이 훨씬 많이 향상되거든요. 모고 때는 의외로 잘 이렇게 마음이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전공을 여러분이 많이 아무래도 해서 그런지 채점을 해보면 1회부터 10회까지 제가 하는데 의외로 많이 향상이 안 되고 7, 8월에 답안을 쓰시면서 실전 문제 푸시면서 이제 가장 많이 향상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20에서 이제 30문제 정도의 문항을 제가 일주 전에 드리면 여러분이 7월에는 수교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3, 4월에 2, 3월에 하셨던 내용 있죠? 라카토스, 구성지, 폴리아 프로이덴탈 이렇게 신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서 4주 동안 수업을 하시게 돼요.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그래서 브루스도 공학, 평가 그렇게 하고 8월이 이제 교재론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건 아시죠? 그래서 4월에 제가 개정교육과정 특강도 강의했었고 또 5월 첫째 주에도 했고 여러분들 이제 교육과정 해설서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올해가 딱 그 과도기적인 시기예요. 내년이면 여러분이 임용고시 제도가 변경될 수도 있고 이 개정을 반영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사학습 방법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임용 문제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2차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지필 환경에서 수업하고 그런 방법하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교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수업을 완전히 다 혁신적으로 변형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변화가 가장 컸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반영이 못 되잖아요. 올해 임용에는. 근데 당연히 여러분 이제 내년에 현장에 가실 분들이니까 반영이 되긴 되는데 내년부터 훨씬 더 많이 이제 제도 자체가 변화하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임용 제도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교육과정이 바뀐 부분을 반영을 해서 문제도 좀 많이 올해 뭐 제 7, 8월 문제나 모고에 반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수화연산 대수 함수계와 미적 확통 이렇게 매주 2개의 이론에 한해서 20에서 30문제의 서술형 문제를 드리고 일주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예습을 해오시죠. 그런데 다는 못 풀죠. 그쵸? 예습 시간에. 그러니까 뭐 다 내가 답안을 작성하란 말이 아니고 복습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을 여러분이 해보시는데 그 어떻게 예습하시는지는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오늘 라카토스하고 구성지를 했으면 라카토스의 핵심적인 그 이론도 같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교과서 분석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왜냐면 뭐 반의를 아는데 교과서 내용에서 닮은 성질이 2수준인지 3수준인지 모르면 반일 이론은 그냥 도구적 이해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각 이론마다 제가 하면서 2월부터 이제 강의에 교과서 분석을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뭐 모든 교과서 내용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거 한 뭐 5개에서 10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7, 8월에 문제에도 문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해설 드리고 이론 정리한 거 드리고 교과서 분석한 것도 같이 드려요. 그래서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교과서 분석 꼭 보세요. 뭐 예를 들어 프로이덴탈의 수학화라면 수업에서 수학화, 직관적 탐구, 수평, 수직, 응용적 수학화
이론은 있죠, 신론에. 근데 예시가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내가 그 예시를 봤을 때 어떤 수평적 수학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물론 문제를 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 분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꼭 같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다시 최종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책이 굉장히 방만하고 내용이 많으니까 그 중요도를 잘 모르죠. 학부 때 배웠던 학문 수학하고는 틀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딱딱 집어서 이건 나온다, 이건 안 나온다, 그렇게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이 어떤 부분을 내가 암기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어떤 교과서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를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가장 많이 향상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혼자 하실 때는 그냥 이론만 공부했잖아요. 그쵸? 다음에 이제 모고하고 틀리게, 모고는 지금 여러분이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그래서 하나의 지문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묻고 있어요. 4점이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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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해갖고 4가지를 물을 수도 있고, 뭐 보통 3가지를 묻고 있거든요. 3, 4가지, 4가지도 돼요. 그리고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단순히 이론을 적는 거 아니고, 아까도 강조 드렸지만 지문에서 이론을 분석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고고, 그쵸? 그래서 서술을 뭐 한 7, 8분 만에 푸는 거고, 지금은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시간 제한으로 푸실 필요도 없고 굉장히 많은, 모고보다 더 많은 내용을 묻고 있어요, 한 지문에. 그래서 시간 제한 없이 여러분이, 그리고 뭐 내가 6에서 8줄을 써야 된다, 이 답안을. 그런 제약이 7, 8월에는 없어요. 그래, 하지만 문항은 이제 굉장히 그 모고의 기출에 가까운 그런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출 실제 이제 갔을 때 답안을 어떻게 내가 쓰고, 이 문제가 거의 굉장히 많이 이제 실제 시험하고 여러분이 가까운 문제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 작성법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 보시면 과제 왜 채점 첨사 게시판 있죠? 거기에 2, 4, 6, 8주에 답안, 이제 처음에는 잘, 여러분이 처음이신 분들은 안 하니까 잘 힘드시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뭐 꼭 2, 4, 6, 8주에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떤 주를 선택해서 두 문항, 예를 들어 갖고 뭐 라카토스 오늘 했으면 하나, 구성지 했으면 하나, 그렇게 해서 2, 4, 6주니까 뭐 2주 차에 숙제를 내는 거니까 1주, 2주에 배운 것 중에서 두 문항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안을 쓰셔갖고 사진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첨삭을 못 해드리니까 PDF로 변환을 하셔갖고 화요일 자정까지예요. 밤까지 해서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뭐 신론이나 교재연구책으로 이론을 공부하셨다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교과서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컨셉 맵을 딱 구조화시킬 수 있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교는 뭐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 쉽다 진동하는 편이지만 작년에 너무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수교 거의 뭐 고득점 받은 학생들은 다 합격할 수 있게, 그렇게 수교는 거의 좀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점수가 뭐 크게 어렵지도 않고 크게 쉽지도 않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 굉장히 길어지고 질문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풀어야 돼요. 탁탁 파악을 해갖고, 그래야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스킬적인 측면도 여러분이 이제 7월부터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막막했던 혼자 공부하셨을 때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이, 내가 수교는 당연히 22점에서 24점까지 고득점을 맞는다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험 제도 바뀌면 또 다시 공부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시고, 좀 힘드셔도 7월, 8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하셨던 것보다 수교는. 뭐 3월부터 그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6월까지 하셨던 그 시간보다
그래서 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는 혼자 풀게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문제는 꼭 다 풀어보시고 문제 풀고 이제 이론 정리하고 교과서 분석까지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수학이 어려우면 4점은 못 풀지만 수교는 다 풀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놓칠 뭐 4점짜리 수학은 놓치더라도 수교는 안 놓치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고득점을 목표로 최종 합격을 목표로 그렇게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강의 계획서대로 강의를 할게요. 오늘은 라카토스하고 구성지 그래서 일주 전에 문제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문제, 해설, 이론, 교과서 분석 다 올라가요. 일주 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중복되는 문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카토스 이러면은 당연히 이론 자체는 많지 않으니까 수학 내용 자체가 많겠죠. 뭐 사이값 정리, 뭐 룰 정리, 극대극소, 증가감소, 최대 최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습하실 때는 그걸 다 푸실 수 없으니까 몇 개 정도 선택하셔갖고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지만 예습하실 때 이론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푸시기 전에 여기 해설 파일에 보시면 여기가 해설 파일이죠. 그래서 제가 문제 파일 하나, 해설 파일 하나 그렇게 두 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해설 파일에 보시면 해설이 있고 라카토스 이렇게 뒤에 가보시면 여기부터 이론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이론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미 정리된 거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요 이론이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먼저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뭐 문제 보다가 이론 보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7, 8월에는 이론을 다시 다 설명하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게 중요하니까 암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라카토스 수학관, 증명관 뭐 이렇게 수학자 지식의 성장 과정 이렇게 이론이 쭉 써 있죠. 이론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암기를 하세요. 여기 있는 그리고 이제 뒤에 교과서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분석이 이제 문제로 우리 7월 8월 문제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습할 때 만약에 내가 교과서 분석할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이런 부분 봐라 하고 말씀드리면 복습할 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할 때는 이론을 먼저 이렇게 꼭 보시고 내가 약한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죠. 그쵸? 물론 복습하면서 다시 100% 암기를 할 거예요. 하고 이제 문제로 돌아올게요. 문제로 돌아와서 이건 이제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시간에 최대 최소 정리를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모고 때 여러분 문제를 먼저 보시잖아요. 그래서 7, 8월에도 문제를 먼저 보고 올라가는 연습을 할게요. 모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문은 최대 최소 정리를 배우는 거예요. 개정교육과정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육과정 변화에서 다 배웠지만 미적분 1 예전에 수투가 미적 1이죠. 그래서 미적 1에서 성취기준 해설 뭐 교사학습 방법이 이상이 아니죠. 성취기준을 해설한 거 그리고 고려사항 그렇게 두 가지를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적 우리 이제 8월에 쫙 다 한꺼번에 암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 암기할 내용이 단순 암기가 되게 많죠. 이런 게 그러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적용되는 게 나오면 그때그때 암기를 하세요. 그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뭐 8월 첫째 주에 교육과정 강의할 때 나 한꺼번에 다 오겠다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암기해 놓은 상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암기되는 게 아니니까 최대 최소 정리를 지도하는 내용에서의 성취기준 해설을 하나 물어보고 있구나. 그쵸? 그리고 이제
라카토스니까 당연히 발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발레 찾는 건 다 수학적인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잘해요. 이건 뭐 틀리지 않더라고요. 뭐 그때 해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중고등학교 수학이니까 발레를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제시를 해야 되고, 용어나 기호 같은 거 대학 수학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다 대학 수학으로 의외로 많이 쓰거든요. 절대 안 되죠. 그쵸? 다 중고등학교 우리는 학교 수학으로 써야 되고, 발레도 학교 수학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추측만 제기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죠? 라카토스 다시 정리하겠지만 추측만 제기했으면 전면적 발레인 거 아시죠? 증명을 해야 국소적 발레가 나오죠. 찌끄만 발레, 증명이 잘못된 거. 그래서 지금은 추측만 제기해서 전면적 발레만 제기하는 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아니고 좀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카토스 이론에서 여기 내가 라카토스 이론이 절대주의하고 반하는 게 이제 수학적 지식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발레를 찾아갖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바른 정리를 우리는 너무 이제 정리를 주고 그쵸, 증명하는 교육에 익숙하지만 그게 아니죠. 추측을 줬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죠. 발레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발레가 나오겠죠. 그래서 추측을 개선 할 수 있는 발레 대응법은 보조정리 합체법밖에 없죠. 여러분 예배제, 괴물배제가 있는데 그거는 개선이 아니죠. 살짝 수정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래서 라카토스가 말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 발레 대응법은 보조정리 합체법이죠. 그래서 이제 해설을 잠깐 보고 할게요. 아까 해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7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라카토스의 수학관, 증명관 써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담기는 아니에요. 수학관. 그쵸? 여러분들이. 그래서 라카토스가 수학을 뭐라고 봤냐. 그쵸? 암기 이미 길게 하고 계시면 굳이 괜찮은데 안 하고 계셨으면 일단 추측, 아까 추측했죠?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는 단계.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게 증명이죠. 맞죠? 그러면 이제 국소, 전면적 발레가 나오니까 반박을 누군가에서 하겠죠. 그런 추측과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서 추측을 개선하잖아요. 아까 보조정리 합체법이 내가 잘못된 추측을 한 걸 누군가 반박하면 올바르게 개선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과학에 준한 학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보시면 좋죠. 모고 때는 이제 그게 시간 안배와 함께 몇 줄을 내가 써야 되는지 안배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외워놨는데 좀 길게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푼 게 이거죠. 그쵸? 거기까지 같이 암기하시고, 증명. 그러면 왜 증명이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면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게 증명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다 외워놓으면 되죠. 추측을 여러 개의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내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사고실험. 참이 아니죠. 잘못됐으니까 전면적 발레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분 추측, 다른 말로 보조정리로 분해해서 누군가가 반박할. 그렇죠. 내가 증명을 하면 몇 단계로 증명을 하면 몇 단계 증명이 잘못됐는지 누군가가 반박을 할 수 있죠. 증명을 안 하면 반박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단계 증명이 잘못됐는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넓히는 거다. 그래서 수학관, 증명관,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다 암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가면 이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100% 암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일러, 이거는 신론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뭐 안 할게요. 그래서 전면적 발레, 국소적 발레. 이제 발레 대응법이 나오죠. 괴물배제, 예배제, 보조정리 합체법.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처음 나온 게 이제 국소적 발레가 나오죠. 하지만 전면적 발레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보는 게 이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추측이 잘못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하고 해보세요. 증명이 지금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게 증명이죠.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증명 어딘가에 잘못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학생이 이건 틀렸는데 증명이 요건 맞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요거 증명 첫 번째 단계를 올바르게 고쳐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보조정리라고 그러죠? 1단계 보조정리에서 잘못된 게 뭔지를 찾아내겠죠? 그래서 추측에 합해서 추측도 올바르게 고치는 게 보조정리 합체법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뭐 전면적 발레가 국소적 발레냐, 국소적 발레만 되는 건 없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쉬워요. 추측이 잘못된 거 전면적 발레죠. 그러면 전면적 발레가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증명도 어디인가에 잘못되겠죠. 잘못 추측해놓고 증명을 다 맞게 할 사람은 없으니까 1단계 국소적 발레가 나오겠죠. 그러면 1단계를 국소적 발레에서 반박을 받으면 올바르게 고쳐서 감추어진 보조정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올바르게 고치면 그거를 추측에 합해서 내 잘못된 추측도 올바르게 고치면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추측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면적 발레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측은 올바르게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증명만 한 단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쵸? 그럼 얘만 살짝 고치면 되지 다른 애는 손댈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국소적 발레 1단계 국소적 발레만 살짝 수정하면 되죠. 증명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너무 쉽잖아요. 잘못된 증명만 고치면 되지. 라카토스가 강조한 건 보조정리 합체법이니까 추측도 잘못되고 증명도 잘못된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라카토스 이론이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괴물배제, 예외배제, 보조정리 합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괴물배제를 보시면 그야말로 증명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추측도 잘못됐겠죠? 그래서 학생이 너 증명 잘못했어 하고 발레를 찾아갖고 학생이 반박을 하면 이따가 이제 예시를 볼게요. 네가 찾은 발라가 잘못됐어. 괴물이야. 걔는 버려버려. 내 말이 맞아가 되는 거예요. 내 추측은 맞아. 너가 찾은 발라가 잘못됐으니까 괴물이니까 버려버려. 그럼 아무것도 바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발레를 버리라니까. 그래서 발레가 잘못됐으니까 발레를 배제해라. 버려라. 그래서 아까 올려 다면체 정리에서 예를 들어갖고 뭐 사진틀 같은 발레를 찾으면 그 발레는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내 추측이 맞으니까 모든 다면체에서 V-2F가 2라는 거는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찾은 추측은 항상 맞고 모든 다면체에서 V-2F가 2라는 건 맞고 네가 찾은 사진틀 같은 발레는 괴물이다. 버려라. 내 말이 맞다. 그러면 발레로 얘가 찾은 다면체는 뭐가 돼요? 다면체가 아닌 애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다면체에서 내 말은 맞아야 되니까 네가 찾은 건 괴물이니까 버려야 되니까 네가 찾은 건 다면체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을 맞으려. 그래서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히 다면체가 맞는데 도대체 다면체는 뭐냐? 그래서 다면체라는 걸 다시 재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면체라는 개념이 다시 명료하게 외연이 축소된다는 말로도 하죠. 쬐끔해진다는 거예요. 다면체 정의가. 요거 이따 예시를 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예시가 하나 나오고 예배제는 뭐 더 쉽죠. 학생이 어떤 다면체 사진틀 같은 걸 찾았으면 너가 찾은 그 사진틀만 제쳐. 맞죠? 사진틀만 예로 하면 내 말이 맞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발레 하나만 빼면 내 말은 항상 맞아. 근데 발라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과대일반화가 되는 거죠. 발라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내 말이 맞다 해버리니까 과대일반화죠. 모든 네가 찾은 것만 빼버리면 모든 다면체에서 내 말이 맞다가 되니까. 맞죠? 근데 과소일반 이거 중요하죠. 학생들이 많이 과소일반화라는 건 뭐예요? 발레를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만 찾고 내 말이 맞다 해버리면 과대죠. 과대일반화에 오르죠. 그런데 계속 찾으면 정말 이 추측이라는 모든 다면체에서 V-2F가 2가 된다는 여기
모든 다면체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발레를 빼래요. 다 빼래요. 그럼 도대체 F가 2가 되는 그 다면체는 굉장히 조그만 애가 되죠. 과소일반화. 그래서 F가 2를 성립하게 되는 그 모든 양 아니죠. 엄청 다 빼고 나면 끝도 없이 빼고 나면 정말 조그만 영역만 걔를 성립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정리 합체 아까 설명드린 거. 수학적 추측이 계산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그게 끝. 라카토스 이론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핵심적인 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증명 반박 다 4가지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으로 풀면 힘드시니까 그 문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후반부에 나오고, 먼저 성취 기준 해설,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에 대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암기하는 거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 방법에 여러분 뭐 해석학에서 다 하고 대학 수학을 하니까 중고등학교 수학 많이 이제 2차 할 때 많이 여러분 하시는, 또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지금 7월 8월부터 우리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죠. 학교 수학 보면 다친, 일단 뭐 폐구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다 학교 수학 용어로 다친 구간에서 연속일 때만 성립하게 되니까, 그게 다친 구간이 아닐 때 이제 발레 나오겠죠. 연속이 아닐 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성취 기준에도 뭐라고 나오겠어요? 암기, 이번 시간에 암기하세요. 연속함수,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러니까 연속함수 성질을 배우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그걸 이용해서 얘를 이해하게 한다는 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과서는 다 탐구 활동으로 시작하고, 그쵸? 어떤 배가 이동하면서 뭐 해저를 향해서 수직으로서 음파가 이제 돌아오는 뭐 시간, 그런 거거든요. 거리하고, 여기서 해안으로부터의 거리하고 시간, 돌아오는 시간. 이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할 프로이덴탈의 수업에서 수학화해서 직관적 탐구죠. 맥락, 현실, 맞죠? 컨텍스트잖아요. 그래서 그걸 브루소의,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용어가 틀리지 기본적인 이론의 베이스가 되는 자기의 어떤 철학은 똑같기 때문에 프로이덴탈은 직관적 탐구라 그랬고, 맥락이란 말을 했고, 현실과 결부된 수학에서 현실이란 말을 했었죠. 근데 브루소는 개인화 배경화라고 그랬죠. 학생이 이때 말한 배경이 컨텍스트, 프로이덴탈의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 번역을 하면서 배경화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지 맥락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거는 이제 교사가 만약에 이렇게 탐구 활동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게 교사가 제시를 했으면, 교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이거를 통해서 최대 최소 정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교사가 개인화 배경화 한 거죠. 학생이 만약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면 학생이 개인화, 그 주체가 교사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는 거죠. 브루소, 프로이덴탈의 뭐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에서 말하는 건 현실이 되는 거고, 맞죠? 브루소가 말한 배경, 맥락 다 돼요. 학생이 2가지 추측을 했어요. 수학적 추측이죠. 증명은 아직 안 했어요. 증명하고 이제 추측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증명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국소적 발레도 나올 텐데, 여기서는 열린 공간에서 연속함수가 주어지면 최대값, 최소값 틀리죠. 발레 찾는 건 여러분 잘하니까 그냥 안 할게요. 그다음에 닫힌 공간에서 연속이 아닌 함수가 주어졌대요. 이거는 둘 다 수학적 추측이고 전면적 발레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증명이 나면 국소적 발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발레 대응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정리 합체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발레는 됐고, 제가 서술한 발레 말고도 다른 발레 쓰셔도 당연히 되고, 고등학교 지금 미적분 수준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미적분 수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보조정리 합체법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수학적 추측을 제기했으면 이제 부분 추측, 보조정리죠. 그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어떤 게 틀렸는지,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증명 1, 2, 3단계에서 맞았는데 틀렸어요. 그렇죠. 둘 다 틀릴 수 있죠.
그러면은 2단계 보조정리 고치고 3단계 보조정리 고치고 2, 3단계를 합체해서 고치고 끝이에요. 굉장히 원리가 쉽죠. 그래서 신론에 좀 이렇게 방만하게 내용이 막 산만하게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문제풀이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관계성 이해로 어떤 여러분들이 그게 의미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개념 원리를 일반적 수학적 관계라고 그러죠. 그걸 스탬프는 그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조 정리라는 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여기서 올바르게 고치면서 열린 구간에서 뭐 미분 가능해야 되고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미분 닫힌 구간으로 바꿔야 되고 미분 가능해야 되구나. 그런 잘못된 감추어진 밝혀내지 못한 보조 정리가 올바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올바로 고친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추측의 합체. 그러면 추측도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란 말이 들어가서 개선한다. 그게 보조 정리 합체법이죠. 그래서 라카토스가 말한 새로운 추측이 나오고 증명도 고치고 추측과 증명을 개선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통 이제 제가 미적에서 굉장히 많이 한 게 발레 찾는 내용들이 미적에 굉장히 교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카토스 이론으로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월의 극한의 성질. 우리 그 미적 지금은 2로 갔죠. 함수의 극한이 미적 1이고 세월의 극한이 미적 2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3이 기억과 니은의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괴물배제하고 예배제예요. 그래서 뜻을 쓰라 그러면 뜻을 써야 되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니까 아까 개념을 재정해야 하는 괴물배제냐 아니면 과대 가소 일반화의 위험이 있는 예배제냐 현상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그래서 막 바쁘니까 이제 실제 시험에 가서 당황하고 문제를 잘못 파악해서 정말 실력이 좋은 학생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의외로. 그래서 좀 이제 7, 8월에는 차분하게 뭐가 나올 수 있다. 의냐 뭐 의미냐 현상이냐 뜻을 쓰라는 거냐 잘 이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개념 가지실 수 있게 혹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뜻을 쓰는 게 아니죠.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그 다음에 발레 한 가지 찾는 거. 발레 찾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라카토스 관점에서 설명하라는 거는 이게 국소적 발레냐 전면적 발레냐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하라는 거. 그러면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하실 때 이제 항상 제가 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실제 모의고사에 가서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답안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를 이렇게 줄 쭉쭉 치시면서 써놓으시는 습관이 7월, 8월부터 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바로 이제 풀어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 예습하실 때도 다 몇 개는 선택하셔갖고 답안 작성 해보시고 복습할 때는 다 해보시지만 예습할 때는 이제 이렇게 키워드적인 걸 쓰는 연습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지문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문에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그걸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문제 뭐 15문제, 10문제 다 해설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거는 각자 푸는 거로 할게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꼭 극한값이 bn분의 an이 있다? 아니죠. 잘못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수학적 추측을 재개하는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갖고 해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된다고 잘못 추측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반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할 구성지라면 사회적 구성지라면 주관적 지식이 공표됐고 공적 비판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찾은 게 이제 EN이 n제곱 플러스 1이고 BN이 2n이에요. 발레죠? 그렇죠? 어떤 발레? 전면적 발레죠. 왜? 추측이니까. 아직 증명한 거 아니니까. 추측에 대한 전면적 발레죠.
그래서 공짜 비판을 한 거죠. 해보니까 안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답이 수렴하지 않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 3이 얘가 제기한 발레만 제외하면 예배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죠? 발레 하나만 갖고 탁 제쳐버리고 내 말이 맞다. 무한대 무한대 극한값 존재한다. 과대 일반화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맞죠? 아까 했죠? 다른 말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끝도 없이 찾으면 과소 일반화가 되고 하나만 제치어놓고 내 말이 맞다면 과대 일반화의 위험이죠. 혹은 네가 찾은 발레 괴물이다. 버려버려라. 너 거만 버리면 내 말은 맞다. 그쵸? 그러면 뭐예요? 괴물 배제죠? 그러면 이때는 학생들이 얘가 한 추측이 AN이 무한대, BN이 무한대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니까. 얘가 찾은 발레를 버려버리라는 거는 얘가 찾은 발레는 발전하는 수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발전하는 수열,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 도대체 뭔지 다시 재정의를 해줘야 되죠. 모든 무한대로 가는 수열에서는 이게 존재해야 되는데, 맞죠? 네가 찾은 발레를 버려버리고 내 말이 맞다고 하면 그럼 네가 찾은 이 발레는 이게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뜻을 쓰는 거는 그냥 암기해서 쓰는 건 보통 잘해요. 근데 지문하고 관련해서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7, 8월에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발레만 하나만 예외 배제법으로 보면 얘만 예외로 하고 내 말이 맞다가 돼버리죠. 그러면 과대 일반화가 되죠. 다른 애도 많으니까 이런 애 하나만 빼버리고 내 말이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괴물 배제죠. 그래서 너 꼴만 버려버리고 내 말을 맞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얘는 무한대가 아닌 세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무한대인 세월에선 내 말이 맞아야 되니까 무한대가 아닌 세월. 근데 무한대 맞잖아요. 우리 생각하기에. 그러면 학생들이 그럼 도대체 무한대로 가는 발산하는 수열은 뭐냐 다시 재정해 줘야 되죠. 얘를 안 되게 하려면. 맞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열을 다시 재정해서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외연 내포 우리 그런 말 하죠. 뭐 국회의원들의 외연이 확장된다. 머리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의 외연이 무한대로 가는 수열을 다시 재정해서 말도 안 되게 예언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애는 빼버려야 되니까. 얘가 발레를 찾은 애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위에서 보면 왜 우리 극한의 성질 같은 거 배우죠?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n제곱분의 1을 극한값을 구하니까 0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추측을 했냐면 EMPN을 곱한 수열을 한번 극한값을 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얘가 만약에 0이라면 둘 중 하나는 0이라는 추측을 했어요. 수학적 추측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면적 발레로 학생이 A는 N이고 B는 N제곱인 경우를 얘는 이제 맞는 거죠. 했더니 맞아요. 옹호를 했어요. 얘를. 하지만 틀리죠. 발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발레를 찾으라는 거예요. 발레 한 가지. 그러니까 전면적 발레죠. 그건 아직 증명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내용이죠. 여러분이 이게 안 되는 전면적 발레를 진동하는 수열을 찾으시면 되죠. 그리고 개선하면 되니까. 개선에 대한 건 이제 수학적 내용만 알면 오히려 쉽죠. 수렴하는 수열에서만 이게 성립하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EMBN을 찾아놨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걸 충분히 찾으셔도 돼요. 진동하는 수열로. 왜냐하면 올바르게 고칠 거를 수렴하는 거니까 힌트가 이거에 반대되는 거 찾으면 더 쉽죠. 그래서 수학적 추측에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것만 붙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별로 안 어렵죠. 지금 정리한 게 보조정리 합체, 예배제, 괴물배제. 그리고 수학적 추측만 나왔기 때문에 발레 찾아갖고 전면적 발레 찾아서 추측 개선하는 연습까지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하고 극값 관계가 또 많이 학생들이 미분 가능하면 극값이 갖느냐, 극값 가지면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이제 5개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과 니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예, 디귿에서 제시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 찾는 건 또 여러분 쉽죠. 그러니까 그 기출의 지문에 교사 학생 대화로도 나오고 지도 방법도 나오고 지도안도 나오고 교사들의 대화도 나와요. 그거를 이제 수업 실제라고 그러는데 수업 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 뭐 예비 교사들 대화도 나오고 현직 교사도 나오고 교사 학생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문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지문에 대해서 시간 되시면 뭐 여러 이론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면 프라임이 0이라고 하면 극값 갖는다. 그게 아니죠. 맞죠? 만약에 극값 갖는다고 하면 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쵸? 반드시 극값을 갖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거는 얘를 통해서 하는 거죠. 발레가 아니라. 그 얘만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쉽죠. x3승 같은 거 맞죠? 프라임이 0이지만 극값 안 같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얘 찾는 건 쉽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그쵸? 또 미분 불가능한 함수라면 만약에 극값 절대값 x 같이 극소값이 있어도 프라임은 존재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얘 찾는 건 쉬워요. 교사들의 대화에서.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그러니까 학문 수학하고 학교 수학 수준에서 써야 되죠. 그래서 먼저 학생들한테 얘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연속 함수라는 건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아까 우리 왜 개인화 배경화 뭐 컨텍스트 직관적 탐구 그런 걸 줘갖고 어떤 연속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상태가 되는 걸 보여줘서 그래프로 극대가 되고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가 되고 그런 거 배워주죠. 거의 다 그래프로. 근데 만약에 역으로 꼭 어떤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해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5개념으로 해서 지도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때는 특히 뭐 5개념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플러스가 되죠. 여러분 합격으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해석학에서 하는 거로 뭐 하지 말고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상수함수밖에 없죠. 증가하거나 감소 하지 않죠. 하지만 모든 점에서 극대극소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모든 점에서 극대면서 극소라는 거. 앞에 건 쉽고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5개념 상수함수 잘 못 찾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의사소통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하지 말고 한번, 지금은 의사소통 강조점 분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은 뭐 거의 다 발레 찾는 문제거든요. 라카토스니까 얘 아니면 발레 찾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발레 찾는 건 너무 쉬우니까 의사소통 강조점 2 개정 교육과정으로 분석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 뭐 발레 찾는 건 안 할게요. 그 다음이 아까 우리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최대 최소 정리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이값 정리, 토익토론 학습 요런 것도 제가 주시하라고 한 게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외워야 되죠. 토익토론 학습 강조점 쫙. 그럼 이번 시간에 미리 외워놓는 것도 좋죠. 이거 아까 말처럼 최대 최소 정리한 것처럼 컨텍스트 맞죠? 맥락 배경이 되기 때문에 프로이덴탈의 직관적 탐구, 브루스의 개인화 배경화로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탐구 활동을 이거 해결하면서 사이값 정리를 수학화할 수 있게 안내한다. 안내된 재발명 원리로 뭐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략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아직 사이값 정리 요 중략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직관적 탐구 문제를 풀다가 수평적 수학화로 이제 풀 수 있겠죠 학생들이. 그래서 요 밑에처럼 이제 이렇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내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볼게요. 발레 찾는 거 쉽고 예배제, 괴물배제에 대해서 그냥 잘 보세요. 아까 예배제하고 괴물배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배제하고 괴물배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니까
뜻도 쓰고 현상도 쓰고 다 써야 돼요. 현상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이거. 8월에 외우지 말고 이미 암기하고 계시니까 맞죠? 수학학습에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2에서 엄청 강조해요. 내가 교과서 가지고 AI 교과서 가지고 혼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수업이 아니라 혼자 문제를 풀고 내가 못 푸는 문제를 AI한테 물어보고 쉬운 문제 힌트 받고 그런 걸 이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사학습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조점이 나열되어 있죠. 100% 암기하셔야 되죠. 그게 이 지문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쓰기만 하란 거지 지문과 관련지어서 쓰라 그러면 그 강조점 중에 몇 번이 여기 지문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8월 첫째 주에 연습을 할 거고 지금은 강조점 2가지만 쓰라는 거예요. 쉬워요. 암기하고 계신 걸 쓰면 돼요. 그냥 교사가 학생들이 이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추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칭찬을 하죠. 아주 잘했다. 학생이 주도할 수 있게끔 추측하고 발레 찾고 개선하고 주도할 수 있게끔 교사가 계속 여러분의 의견을 토의해봐라. 맞죠? 그 학생이 열린 공간에서 연속이면 성립할 수 있다고 잘못 추측했죠? 발레 찾아 반박받고 너 다시 한번 너 틀렸다 하면 안 되죠. 그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쵸?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거 말하니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을 또 토의해 보자. 이거로만 안 되니까 계속 학생이 주도할 수 있게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요거 자기 수학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사학습 분위기고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발레 찾는 거 쉽고 예배지, 계물배지 현상만 쓰는 게 아니고 뜻도 쓰고 현상도 써야 돼요. 100% 암기예요. 그냥 이거는 그쵸? 아까처럼 지문과 관련해서 현상을 쓰라 그러면 얘만 예외로 하는 예배자 빼면서 뭐 과대 일반화가 나타날 수 있고 얘를 계물로 보면 무한대인 수열을 다시 재정해야 되고 그런 지문과 관련해서 현상을 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뜻 자체를 다 쓰라는 거. 지문은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요거 2가지 쓰라 그랬으니까 3개 중에 아무나 2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왜 계속 토의해 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잘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학생이 주체가 자기 힘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죠. 그 다음에 교사 학생 동료와 협력 같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관계 속에서 조언, 의견, 다른 사람 의견 경청하고 굉장히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하지만 또 틀리면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자신감 갖고 내가 틀린 것도 배움의 기회구나 인식해서 끈기 있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거. 됐죠?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과 관련하려면 지문 가지고 오고 첫째 쓰고 지문 갖고 오고 둘째 쓰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건 첫째 주에 해볼게요. 그냥 쓰는 거니까 쓰시면 돼요. 3개 중에 2개. 여태까지는 쉬웠죠? 계물배제, 예배제, 불용량 합체법만 발레 찾는 거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5번은 고등학교 1학년 2차 부등식 수업이에요. 그런데 지문을 보시면 이 지문은 자료는 그냥 준 거예요. 참고 레퍼해서 2차 부등식 그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은 이제 문제 풀기 어려우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네가 자료 2에서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추측을 증명을 줘요. 보통 시험에 증명까지 줘요. 왜냐하면 추측이 잘못되면 증명도 잘못되는데 수험생들이 엄청 많은 다양한 증명이 나오니까 채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증명을 주고 그러면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는 단계,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의로 단계까지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발레 나오고 3단계, 4단계를 증명과 수학적 추측을 개선하는 거.
라카토스 성장 과정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3, 4단계가 없죠?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것까지 있죠? 그러니까 추측이 잘못했겠죠? 어디선가 잘못했겠죠? 이 원리 고치고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라카토스의 정통을 가진 문제. 이렇게 시험에 이제 나오면 가장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 우리 배울 때 그래프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쵸?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죠? 그래서 Y가 0보다 클 때는 요거 빨간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요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거기서 Y가 0보다 큰 거, 빨간 거, 작은 거 요거만 알면 끝인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이제 2차 부등식 뭐가 잘못됐죠? 추측이 2차 부등식이어야 되고 맞죠? A는 0 아니다는 줬죠? 근데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 말 없죠. 여기서 0만 아니니까. 그러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둘 다를 따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가 이거래. 그럼 판별식이 있어야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내용을 알면 되게 쉬운 게 발레 찾는 것도 쉽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수교 이론보다 수학은 더 많이 공부를 아무래도 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요. 맞죠?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야 되고 그래서 일단 수학적 추측을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했죠? 그러니까 추측이 잘못했죠? 그러면 1단계를 한번 보면 A가 0이 아니면 포물선 맞죠? 그 다음에 실근이란 거는 당연히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함수 2단계를 보면 뭐 판별식 0보다 크단 말도 없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래요. 알파, 0, 베타, 잘못됐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잘못됐죠? 올바르게 고쳐야 되죠? 그럼 3단계를 보면 포물선 모양을 생각하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을 X범위 아까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거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는 요거고 A가 0보다 작다는 조건 하에서는 요거죠? 그렇죠? 그럼 조건이 지금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다는 것도 들어가 줘야 되고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답을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3단계도 틀렸잖아요. 고친 조건으로 감추어진 보조 정리를 찾아낸 거죠. 아, 판별식 안 썼구나. A 0보다 크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구나. 안 썼구나. 합체, 추측, 고치고 끝이죠. 그렇죠? 음. 2단계에서는 판별식 들어가야 되죠. 아까 맞죠? 그래야지 해가 두 개란 말 나오니까 판별식. 3단계에서는 뭐 A가 0보다 클 때 범위 찾고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그쵸? 범위 찾고 A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 0보다 크고 그러면 이제 보조정리 다 찾아냈죠? 감춰진 거 그러면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추측을 개선한다. 아까 그것만 판별식 0보다 클 때 A 0보다 클 때 뭐 얘 고친 거 그대로 추측에 합하면 되죠. 이게 가장 좀 고1 내용이니까 좀 쉬우면서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아까 앞에서 문제 하나 했었었죠? 근데 이 내용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뭐만 하냐면 제가 발레 차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우니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관계를 먼저 학생들한테 지금 직관적 이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해선 더 그래요. 그래서 먼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발레가 아니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뭐 라이브 매스 아니고 이제 내년에는 뭐 엄청난 공학 도구가 디지털 교과서에 다 들어가니까 알지오매스 같은 거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수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보다는 이거를 형식적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지금 x 사인 x분의 1의 그래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알지오메스 같은 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줌해서 확대하면 0에서는 계속 연속인 곡선이 나오지만 매끈하게 직선. 근데 급하게 굉장히 구부러지게 급하게 변하는 곡선이란 거를 학생들한테 직관적으로 시각화해서 이게 정보 처리 강조점이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학생이 자기가 주도해서 하니까 정보 처리 강조점 암기하신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정보 처리 강조점이 들어간다는 거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학할 때 그때 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 암기하신 분들은 정보 처리 강조점 둘째, 셋째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얘는 매끈한 곡선이니까 연속이구나 하지만 엄청 급하게 변하는 곡선이라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만 고등학교 때 반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발레 찾는 거는 뭐 안 하고 의사소통 문제도 교과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의사소통 역량 강조점으로 아까처럼 분석할 수 있거든요. 두 학생이 말을 했는데 아니면 사회적 구성지로도 가능하죠. 주관적 지식을 공부했는데 공적 비판을 하고 객관적 지식이 재구성돼서 객관적 지식이 구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 강조점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7번은 합동조건. 합동조건을 안 줘도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당연히 합동조건, 닮음조건 이런 것들. 그래서 수학적 내용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필요한 거는. 모든 교과서 내용을 다 암기하는 건 2차 때고 지금은 이런 건 충분히 구성진이나 라카토스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중고등학교 수학을 더 못해요. 배운 지가 오래돼서 대학 수학을 더 잘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끼인각이라는 조건 없으면 정해지지 않죠. 근데 얘가 잘못 말했죠. 그래서 얘가 발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발레를 꼭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정말 그림 그려라면 그려야 되거든요. 발레를 시험에서 뭐 내가 나를 암시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면 안 되지만 그림을 그리시오 하면 그려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중간적 지식 공부했으면 공적 비판해서 사회적 구성지로도 되지만 발레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낸 거예요. 중요한 거라서.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양끝각이라는 조건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없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발레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발레를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요거 두 개 꼭 알아놓으세요. 끼인각이라는 조건 없으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 뭐 꼭 30도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그려놔야 되죠. 30도면 30도 뭐 얘가 너무 틀리게 뭐 45도보다 넘어가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양끝각이라는 조건 없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지는 거. 여기서는 발레를 꼭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감수. 그러니까 라카토스를 발레 나올 수 있는 교과서 예시들을 다 한번 넣어봤어요. 증가감수, 극대극성, 연속성, 미분 가능성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왜 대화만 안 나오고 지도안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지도안이에요. 그래서 전개 1, 2를 주고 직면관, 수학관 아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꼭 암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아까하고 똑같죠? 추측 주죠? 증명했죠?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단계. 여기 꼭 증명은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증명. 셋째와 넷째 과정 아까하고 똑같죠? 그거를 이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거는 우리 증가감수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한다는 조건 하에서 증가함수는 다 F'이 0보다 크다고 추측을 했어요. 잘못. 맞죠? 그래서 1, 2, 3단계를 했어요. 여기서는 2단계가 잘못돼. 3단계가 잘못됐냐?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서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국소적 발레. 제가 요거 잘못 써놨어요.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죠. 여기서 x 3승 같은 거 맞죠?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맞고 증가 함수죠. 하지만 프라임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증가가 같은 경우에는 2단계는 맞아요. 그쵸? 3단계가 잘못됐죠. 여기 감춰진 보조 정리가 x 3승 맞죠? x 3승 같은 거 3승만 아니고 다른 함수도 있죠. 3승만 예외로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가드일반하죠. 그럼 얘 맞게 고치라는 거.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고치고 합체. 전면적 발레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고치면 끝. 그쵸? 3단계 국소적 발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관, 수학관 외워놓고 3단계 여기서 3단계 국소적 발레 맞죠? 3단계 국소적 발레, 전면적 발레. x 3승 아니고 다른 거 찾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 반드시 증명을 고치고 학생들이 뭐 시험에서 하다 보면 추측 먼저 고치고 이러거든요. 안 돼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증명을 고치고 감춰진 보조정리를 찾아서 합체해서 추측을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순서대로 증명을 부분 추측을 고치는 걸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3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추측을 고치는 걸 써주셔야 돼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막 순서 바꿔놓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험에서 다 틀리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라카토스의 중경험지 철학을 반영하지 못한 거니까. 수학자 지식의 성장 과정을 분명히 말을 했죠. 그래서 라카토스가 혼자 공부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7월, 8월 문제를 통해서 모고테 내면 다 맞아요. 의외로 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수학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개선하는 거 쉽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물배제, 예배제, 보조정리 합체법을 좀 잘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평균값 정리, 룰 정리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토익 토론 학습이에요. 강조점 아까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암기해 놓으세요. 발레 찾고 그쵸? 개선하고 여기서 추측 닫힌 공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공간에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쉽다는 거예요. 미분 가능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하단 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추측 틀렸죠. 1단계 닫힌 공간에서 연속이란 말은 맞는데 2단계에서 맞죠?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하단 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단계가 잘못됐으니까 2단계 고치고 발레는 절대값 x 같은 거 학교 수학에서 쉽게 찾고 2단계 국소적 발레인가 동시에 전면적 발레죠. 이제 확실하게 이거는 너무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도서에 보면 평균값 정리의 과정 아까 두 가지 우리 했잖아요. 그쵸? 반드시 닫힌 공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성립 안 하죠. 그러면 각각의 조건이 만약에 빠졌을 때 성립하지 않은 발레가 있겠죠? 지도서에서 강조하고 룰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 거로 할게요. 2단계 잘못됐죠? 고치고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들어가야 되죠? 감춰진 보조 정리. 그러면 추측에도 넣으면 되죠? 열린 공간. 이거 대학용어로 쓰시면 틀려요. 시험에서 학생들이 채점할 때. 왜냐면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의 연속성. 대전교육 과정에서 또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연속성, 뭐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은 많이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연속에 대한 거를 반드시 그래프, 우리 이거 나중에 이제 프루덴탈에도 나오는데 전형적인 보기를 통한 개념 지도의 원리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래프를 딱 줘요. 그럼 그거를 보고 즉각적으로 구조를 파악해서 함수의 연속의 개념 정의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없고 극한값이 없고 둘 다 있는데 둘이 틀린 그런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래프 하나만 딱 주면 거기서 연속의 개념 정의를 즉각적으로 구조를 파악해서 개념 정의를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프루덴탈의 전형적인 보기를 통한 개념 지도 원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에서 강조하는 거. 성취 기준을 학생들한테 적용하는데 교사가 뭘 고려해야 되느냐. 연속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체계적으로 사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그런 게 이런데 지도 방법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암기. 이번 시간에 암기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이제 8월에 이걸 한꺼번에 미적할 때 암기하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도구적 이해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서 라카토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모고는 제가 아까 왜 3개, 4개 묻는다 그랬죠. 그래서 7, 8월에 모든 이론들이 다 섞여서 이제 그때는 지금은 뭐 라카토스만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런 거 넣죠. 8월에 하는 거. 또 다른 이론도 설명드리죠. 그런 것처럼 한 지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차근차근 이제 함양되면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거로. 그래서 아까 왜 의사소통 강조점, 토익토론 학습 강조점 그런 것도 다 암기하시다 보면 7월 8월이 끝나면 이제 다 암기가 되는 거예요. 수업 내용 요거는 뭐 쉬우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쉬우니까 그냥 이 부분은 샥 다 지나갈게요. 타입값 정리 내용. 증가 감소. 요런 게 이제 보세요. 12번. 증가 감소. 아까도 나왔죠. 아까는 지도안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대화로 나와서 스마트폰 프로그램 이용해서 고도 변화. 이게 이제 학생이 이건 교사가 개인화 배경화 시킨 거죠.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이 직관적 탐구, 프루덴탈로 말하면 해서 오르막길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고 맞죠? 또 여기서 오르고 여기는 내리막. 학생이 개인화, 내 사적인 내 배경하에서 지식을 이해하는 거죠. 증가 감소에 대한. 그래서 학생이 개인화 배경. 이건 교사가 개인화 배경하는 거 맞죠? 이거는 프루덴탈로 말하면 직관적 탐구 맞죠? 그래서 이제 수평적 수학과 수직적 수학과를 거쳐서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개념 정의가 증가 감소로 판정돼서 나오는 게 수직적 수학과죠. 이런 게 이제 수평적 수학과잖아요. 어떤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학생이 여기서 맞죠? 어떤 두 x1, x2를 잡아서 증가고 감소고 설명하는 거. 이런 게 수평적 수학과예요. 어떤 아까 말했던 직관적 탐구는 반드시 이렇게 현실적인 맥락 하에서 학생들이 어떤 수학적 요소 혹은 규칙성을 찾는 거 그런 게 직관적 탐구이기 때문에 꼭 현실적인 맥락에서 푸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걸 더 수학화 추상화 해갖고 수학적 개념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수학적 개념들이죠. 그렇죠? 수학적 측면하고 개념은 틀려요. 그렇죠? 더 형식화 추상화된 거죠. 그리고 완전하게 증가와 감소가 판정돼서 데피니션이 나오는 게 개념 정의가 나오는 게 수직적 수학과. 증가 감소 판정이 되는 게 뭐 요건 추측은 뭐 쉬우니까 요건 됐어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브루소 프루덴탈 다시 한번 이제 어차피 이론을 다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그렇게도 같이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브루소 개배. 탈개배는 요게 이제 탈개나 배경화죠? 맞죠?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 요거만 하라 그랬으니까 탈은 완전히 개념 정의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학생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게 개인화 내 사적인 지식을 갖고 배경화죠. 직관적 탐구에 준하는 거. 그 다음에 라카토스가 좀 이렇게 좋은 지문을 가지고 정말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으로 다 분석하는 게 잘 안 나오고 이론을 가지고 기평이라든가 간단하게 쓰는 게 좀 나온 편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보면서 이거는 쉬우니까 각자 할게요. 이 교사들이 말이 뭐 예배제법이냐, 괴물배제법이냐, 뭐 보지정리 합체법이냐, 뭐 가로 넣기 이런 건 쉬우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푸는 거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2교시 때 쉬고 구성주의 할게요. 예.